안녕하세요. 교정정책뉴스 아나운서 최미영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교도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는 일반 사회에서처럼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인 교도관들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교도관을 교정특별사법경찰관리, 줄여서 교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일반 경찰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를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규율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교정본부는 이들 교정경찰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정경찰 조사수사 매뉴얼을 발간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구치소 특별사법경찰인 조문균 교사는 최근 교정경찰 조사수사 매뉴얼을 틈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수용자 규율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는 물론 검찰 송치를 위한 의견서 작성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건을 접하고 이거에 대한 판례를, 그러니까 이 판례를 직접 막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법령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하다 보면 업무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사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매뉴얼을 보니까 케이스별로 유사한 판례들을 다 일일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가지고 이 매뉴얼만 가지고도 그런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뉴얼이 발간되기 전에는 어떻게 업무를 했을까요? 확인하고 검색해본 판례가 20년 전, 30년 전 이런 때 나왔던 판례면은 이 판례를 우리가 참고를 해도 되나, 이런 걱정을 조금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건 케이스나 그런 경우에는 수사를 하면서도 동료 수사관에게 물어보거나 다른 기관 이제 수사관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매뉴얼을 보니까 케이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실려 있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은 진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정시설에 이런 매뉴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초로 발간된 것이 2003년 바로 이 책, 교정조사 실무서가 발간되었고 2019년에 다시 한번 같은 제목의 안내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발간된 것으로 교정본부에서 전국 교정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에 발간된 매뉴얼은 통일적인 업무 처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 변화에도 발맞추어서 시의적절하게 조사 및 수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각 교정시설마다 있을 수 있는 통일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 불공정성 문제, 효율성 문제, 또 절차적인 정의 확보 문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14페이지에 달하는 이 두꺼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이 종이는 매뉴얼 집필진 중 한 명인 박경혜 교감의 책상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매뉴얼 책에 담긴 것이 보이실 텐데요.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의 박경혜 교감을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변호사인 박경혜 교감은 주요 사건 조사나 수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교정경찰 지원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각 기관에 법률 자문 요청에 답을 하고 교육 자료를 만드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그 바람에 후속적으로 관련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수사 서류 관련된 서식도 대폭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법질서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형사법률 저촉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정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교정시설 내에서는 형사법률 저촉행위, 즉 범죄 행위도 일어나지만 수용자들이 내부 규율을 위반하는 징벌 대상 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교정시설 안에서 자살 사건, 변사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 시부터 조사 또는 수사를 거쳐서 결과 처리 시까지 일련의 과정을 관련 규정에 맞게 상세히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정시설 내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유형별로 상세히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비단 교정경찰 직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아주 보편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정시설 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교도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량한 일반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 교정경찰 조사 수사 업무 매뉴얼 발간을 통해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도 있고 또 각 기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업무 처리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당사자들의 주장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매뉴얼에 담긴 수사 기법이라던가 법령 적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수용자 인권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정시설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수용자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사실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규율과 규칙을 잘 지키는 선량한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율을 위반하는 수용자들에게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함은 사법경찰권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침대로 그대로만 따라해도 된다는 자신감과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 법질서를 바로잡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장 실무와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한 이번 교정경찰 조사수사 매뉴얼이 교도관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